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권은재 교수님 연구실 석사과정 전선민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드릴 내용은 과산화수소 연료전지의 워킹페이퍼 기반 총매 및 정도 제조에 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네, 먼저 자세한 설명에 앞서 먼저 연료전지, 특히 과산화수소 연료전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그 후에 제가 개발한 과산화수소 연료전지 환원극인 캐소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린 후 그 다음에 개발한 총매 구조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그 후에 제조한 전극들의 전기화학적 성능 평가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고 결론을 통해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먼저 연료전지란 물질이 가지고 있는 화학에너지를 전기화학 반응인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에너지 변환 장치입니다. 익숙한 페메프스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연료가 산화되는 전극인 에노드에서 연료로 수소가 공급되면 수소는 산화되어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 환원극인 캐소드로 이동하게 되고 이 수소이온은 멤브레인을 통해 캐소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이동한 전자와 수소이온들과 산화제인 산소가 만나서 물이 형성되는 환원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연료가 외부에서 계속 공급되는 한 전류가 계속 생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연료전지는 연료로 어떤 물질이 사용되는지 그리고 연료전지가 어디에 쓰이는지에 따라 다양하게 연료전지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런 페메프시의 특징은 연료 모두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가스탱크가 필요하고 산화제로 산소를 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연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분리할 멤브레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과산화수소 연료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산화수소 연료전지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에노드와 캐소드의 연료로 동일한 연료인 과산화수소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과산화수소의 연료전지 작동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에노드에서는 과산화수소가 물로 산화되고 에노드에서는 산소로 산화되고 캐소드에서는 물로 환원됩니다. 이러한 과산화수소 연료전지의 특징은 이 과산화수소가 액체 상태로 연료로 주입되기 때문에 운반 및 저장이 쉽습니다. 또한 과산화수소 연료전지는 산화제로 산소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구동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연료인 과산화수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에노드와 캐소드를 분리해줄 필요가 없어 이 멤브레인이 필요하지 않아 전지 디자인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저는 이번에 특히 과산화수소 연료전지에서 이 과산화수소를 물로 환원시키는 이 캐소드 쪽 촉매 개발을 했는데요. 이 캐소드 촉매로는 보통 귀금속이나 철 기반 물질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귀금속은 비싸고 안전성도 떨어지고 이 철 기반 물질들 중에서는 해민의 과산화수소 환원 가능성이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이번에 해민을 선택해서 촉매 개발을 하였습니다. 해민은 그 인간 혈액의 헤모글로빈에 있는 햄 그룹에서 있는 철 기반 중심 원자로 철을 가지고 있는 포르피린 계열 물질인데요. 이러한 해민은 과산화수소와 이전자 반응을 통해 물로 환원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과산화수소를 환원시키는지 자세한 메커니즘보다는 간단한 무식도를 그냥 옆에 그림으로 놨고요. 네, 해민이 과산화수소의 환원을 촉매 역할을 하지만 보다 더 높은 성능과 내구성을 위해 더 나은 촉매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능 면에서 저희는 이번 연구에서는 폴리에틸렌이 이하 PEI를 이용해서 전체 전지의 오픈 서킷 보티지를 높이고 또한 버킷페이퍼를 이용해서 이 해민 촉매 단지량을 높여 환원 전류 및 전극의 유연성을 부과하였습니다. 먼저 PI를 어떻게 50을 향상시켰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온셋 포텐셜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이 온셋 포텐셜은 연료를 주입했을 때 연료의 반응이 시작되어 전류가 생성되는 그 시점의 전인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H2와 해민 사이의 환원 전류를 표시한 거고 검정색이 산화 전류를 표시한 겁니다. 이때 각각의 온셋 포텐셜 사이를 오픈 서킷 볼티지 OCV라고 하는데요. 이 OCV는 전지의 성능에 영향을
이 OCV가 높을수록 전지의 성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H2 환원의 온set 포텐셜을 양의 방향으로 시프트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PI의 암인기와 해민의 중심원자인 철 사이의 배기결합을 통해 해민과 과산화수소의 환원 반응 온set 포텐셜을 양의 방향으로 시프트 시킨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해민을 이용하여 배기결합을 유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버킷 페이퍼로 어떻게 해민의 단지량을 높였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버킷 페이퍼는 카본 나노 튜브가 반데르발스 인력에 의해 서로 얽힌 구조를 얇은 필름 형태의 구조입니다. 이런 버킷 페이퍼는 높은 전도성과 넓은 비표 면적 그리고 굉장히 유연한 정극입니다. 이런 버킷 페이퍼의 CNT 구조로 인해서 이런 버킷 페이퍼는 해민 분자를 더 많이 잡아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버킷 페이퍼는 이 촉매의 담지체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자체로 정극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연구에서 개발한 촉매 구조에 대한 설명인데요. 저희는 버킷 페이퍼로 인한 해민 촉매 담지량 향상 및 PI로 인한 온set 포텐셜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선 전류값을 향상시키기 위해 버킷 페이퍼에 해민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온set 포텐셜을 위해 버킷 페이퍼와 PI 해민 구조를 만들었는데요. 두 구조 모두 유도한 대로 이 A 구조는 높은 전류를 나타내었고 B 구조는 높은 향상된 온set 포텐셜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두 구조 모두 전류와 온set 포텐셜 둘 다 모두 가질 수는 없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이 두 촉매에 각각 장점만 가져온 이런 새로운 C 구조를 통해서 높은 전류 및 향상된 온set 포텐셜을 모두 가지는 촉매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버킷 페이퍼는 해민 분자를 많이 담지하게 되고 또한 PI를 통해서 해민의 중심 분자인 철과의 배기결합을 통해 이 해민과 과산화수소의 환원 반응성 온set 포텐셜을 양의 방향으로 시프트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어떻게 저희가 전기화학적으로 성능 평가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구조를 사이클릭 분타멘트를 통해서 산화환원 반응성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아시다시피 이 검정색과 빨간색, 파란색의 차이점은 PI가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이 PI가 없는 검정색의 산화환원 포텐셜보다 이 PI가 있는 구조의 산화환원 포텐셜이 전체적으로 양의 방향으로 시프트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걸로 이 배비결합이 이 산화환원 반응성 자체의 산화환원 반응성 자체의 레더스 포텐셜을 양의 방향으로 시프트 시켰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리고 해민의 담지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생 EDS 결과를 통해 해민 원소의 함유량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과산화수소와 해민 사이의 환원 반응성을 평가하기 위해 CV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이때 과산화수소는 5mm몰과 10mm몰을 주입하여 평가하였습니다. 근데 이 B와 C 두 정극의 각각의 장점을 가져온 이 D 정극이 가장 우수한 양의 포텐셜 보임을 받고 그리고 전류값 또한 가장 높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로 이 D 정극이 두 정극의 장점만 가져와 잘 디자인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완전지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이 에노드 정극으로는 H2와 산화반응성이 우수한 코발트 타르시안을 이용하여 버킷 페이퍼 정극을 만들어 완전지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산화수소 연료전지는 과산화수소를 양극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 멤브레인이 필요 없어 전지 디자인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이런 연료 플로우 타입의 셀킷을 제작하여 정극을 이런 바 쉐입으로 변형하여 완전지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완전지 데이터인데요. 이 폴라리제이션 펄브를 통해 저희가 이 본 연구에서 만든 이 세 번째 촉매 OCV가 약 PI가 없는 구조보다 2배 이상 높음을 확인하였고 파워 또한 굉장히 높게 나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반전지 테스트의 결과
완전지 테스트를 그동안 했을 때도 경향성 일치함을 보았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이 과산화수소 연료전지는 과산화수소를 에너드와 캐소드의 동일한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멤브레인이 필요 없어 이 셀 디자인 활용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엔 특히 과산화수소 연료전지 캐소드 촉매를 개발했는데요. 이때 버킷페이퍼와 PI 그리고 헬민을 이용한 전극 구조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런 특히 버킷페이퍼로 인한 헬민의 단지와 향상 및 PI로 인한 온색 포텐셜 향상을 지각시킨 이러한 구조를 통해 환원 반응성 및 환원 반응성을 완전지에서 우수함을 평가하였고 이게 완전지의 성능까지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하신 촉매의 경우에 올바노 메탈이고 그다음에 싱글아톰 촉매라고 불리잖아요. 왜냐면 이제 아이런이 가운데 박혀있기 때문에. 근데 촉매 특성은 굉장히 다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제 올게닉이 있기 때문에 그 정육을 만들 때 이제 어리게이션이 사실 많이 일어나서 아이런이 이제 바깥쪽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사이트가 어리게이션이 되게 문제여서 이제 그거를 얼만큼 잘 이제 분산시키느냐가 이제 핵심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전국을 만드실 때 혹시 전국 만드시고 그 이제 촉매를 도포하셨을 때 어리게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분산을 아까 자세히 제가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전국을 만들어줬는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버킷페이퍼 이 만드는 과정을 보면 이 CNT를 분산시킨 CNT 솔루션을 진공 여과시켜 만드는 형태입니다. 이번에 이제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리면 해민을 이용한 촉매를 만들었을 때 이 CNT와 해민을 같이 솔루션 형태로 만들어서 소니케이션을 통해 분산시켜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분산도가 꽤 우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분산도 측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그건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과 지금 다음 말씀해 주신 것 전국과 어떻게 만드는지 네. 같이 분산을 해서 전국을 만드는 경우가 더 괜찮았는지 아니면 버킷페이퍼를 만들고 나서 담지에서 흡착을 하는지 거기 위해 다시 촉매를 내려서 만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다 최적화돼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해민은 이제 같이 분산시켜서 여과시키는 경우가 가장 성능이 좋았고 PI 같은 경우에는 같이 분산시킬 경우 오히려 촉매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여과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촉매를 제작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시간이 한 이제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